지난 13일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총격 사건인데요.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현지 시간 13일 오후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 오른쪽 귀가 피격되었습니다. 유세 현장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고개를 돌린 덕분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atch out.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짤이 탄생했죠. 흩날리는 성조기,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는 경원, 피를 흘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는 트럼프. 와, 제가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저 사진을 봤을 때 대다수 멋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피습으로 인해 다수의 해외 언론 및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이든은 실제로 지난 11일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으로 소개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을 크게 당황시켰죠.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Mr. President, dear our friends of you. 이후 바로 정정하긴 했으나 현재 고령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든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지난 대선 토론 중 바이든이 말을 흐리거나 잘못 말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자 토론 이후 트럼프의 유리한 흐름으로 여론이 바뀌었는데 이번 피습 사건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며 그의 정책과 관련된 업종의 자산이 몰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17일 기준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나스닥과 S&P 500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서는 방산, 총기 기업주가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군이 상주해 있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자주 국방을 외치며 주한미국 분담금을 한국에 더 많이 부과하겠다고 말한 전적이 있으며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했는데 보좌관이 겨우 말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 무기를 보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방산, 총기 분야 사업의 전망은 밝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피습 사건 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트윗과 함께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테슬라 증시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도 트럼프를 배냈다가 다시 돌려주며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만약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 공약부터 분석해봐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미국은 역대 최고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는 더욱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선 후보로 맞붙은 둘은 상반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 재정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는 반대로 전체적인 감세를 주장하며 세금이 줄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지금 흐름대로 트럼프가 당선되어 전체적인 감세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빚더미에 앉을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죠. 국채란 국가가 사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 의해서 자금이 마련되는 대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대출처럼 만기일 즉 미래의 특정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투자자 즉 채권 보유자들은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인 부가 수입을 얻게 되죠.
트럼프 정부가 국채 발행을 높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대출을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현재에도 미국 국채가 더 존재하는데 그 수량을 늘리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국채의 금리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미국 국채랑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금리와 채권 가격 형성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의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려고 하죠. 그럼 기존에 발행되는 채권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원금 만원 이자율 5% 1년 만기 채권을 산 사람은 1년 후 10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8%까지 오른다면 사람들은 5% 채권을 팔고 연수익 8%대의 상품을 사려고 하겠죠. 은행에 넣어도 8%가 나오는데 누가 저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그럼 5%짜리 채권은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국채 발행을 늘려서 국채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기준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미국 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온도가 나는데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한국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 금리는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관세를 더욱더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타격이 더 크게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어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면 더욱 가계부채가 많은 대한민국은 성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 이자도 부담이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번 다가오는 11월 대선 주의 깊게 바라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발전하는 현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이런 재테크 정보를 알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남겨드린 구글 폼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모든 교육 자료들을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